반갑습니다. 중고차파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기아의 K8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신차 리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중고차 업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K8의 디자인이 어떻고 새로 적용된 신기술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 K8을 3년 정도 지나서 중고차로 사면은 과연 얼마에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K8을 신차로 산다고 하면 어떤 옵션들을 좀 넣어야 나중에 되판다거나 했을 때도 가격을 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K8을 만약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구매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30%에서 40% 정도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K8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랜저라든가 K7의 3년 감가율이 3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K8도 3년 뒤에는 최소 30% 정도는 감가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K8에서 저는 아슬란의 향기를 살짝 느꼈습니다. 참고로 아슬란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정도 지나면은 차값이 신차가 대비해서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4천 주고 산 신차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2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 K8도 한 3년 뒤에는 40% 정도는 감가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금 신차가 3,800만 원짜리 K8을 3년 뒤에 중고로 산다면은 대략적으로 2,200에서 2,600 정도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이 K8을 만약에 신차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옵션들을 넣어야지 나중에 조금이나마 가격 방어가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가장 낮은 등급인 노블레스 라이트만 가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신차가도 3,200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에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블레스 라이트보다는 그냥 노블레스를 가시는 편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냐? 이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비게이션 팩이 필수 옵션입니다. 필수 옵션. 이 내비게이션 팩을 넣지 않고 이제 깡통으로 노블레스 라이트를 뽑게 되면은 여기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짜리가 들어가고 요 밑에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글자로 보면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8인치 디스플레이랑 4.2인치 클러스터가 진짜로 볼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기아에서 야, 이래도 내비게이션 안 넣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 내비게이션 팩을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추가를 하면은 가격이 3,426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 9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은 이 노블레스 등급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3,5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노블레스 등급을 가게 되면은 이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까지 12.3인치짜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진 실내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다가 후측방 모니터까지 들어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나 이제 동승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90만 원 이상의 옵션들을 넣어준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K8 정도 타는데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 있으면 좀 그렇잖아. 아니 그랜저보다 더 크고 좋은 차라고 해가지고 여자친구 태웠는데 내 자리에만 통풍 있고 그러면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내비 넣고 뭐 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블레스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 보이고, 이제 어떤 옵션들이 좀 나중에도 인기가 있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추가할 수 있는데 나중에 중고로 파실 때도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K8이 아니라 웬만한 차들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GV80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사실상 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118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118만 원 정도 넣어도 나중에 충분히 가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옵션이라서 웬만하면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HUD 팩하고 스마트 커넥트라는 이제 패키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오토 디포그, 그다음에 빌트인 캠하고 보조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HUD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이 비싸요. 일단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인데 HUD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쓸만한 옵션인 게 맞지만
이 현대차의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HUD를 넣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이 현대 빌트인 캠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 팔리는 물건하고 잘 안 팔리는 물건하고 약간 끼워가지고 좀 물타기를 해가지고 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키지는 좀 가성비가 일단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실상 이제 HUD 정도만 어느 정도 가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150만원 가격 인정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필요하신 분만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메리디안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레인지로버에 들어갔던 사운드 같은데, 이런 사운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제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걸 즐기시고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포트 옵션이 있는데 눌러보면 뭐 여러 가지 시트에 관련된 옵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뒷좌석 통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서 이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차들 중에서도 이런 시트 옵션들이 들어간 차들이 있는데 사실상 가격을 인정받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보니까 이제 파워 트렁크하고 이제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고, 뒷좌석 커튼, 그 다음에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아마 뭐 뒷좌석에서 오디오 조절도 하고 뭐 이런 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리미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69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전동식 파워 트렁크 옵션 한 가지만 보고 넣더라도 뭐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프리미엄 옵션을 넣으려면은 컴포트를 필수적으로 같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딱 체크를 하면 컴포트가 이렇게 알아서 체크가 돼.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 컴포트 옵션만 따로 넣는 건 가능하지만 이 프리미엄 옵션만 따로 넣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두 개가 체크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08만원 더하기 69만원 해가지고 거의 이제 170만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도 좋지가 않거니와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아도 이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170만원, 180만원 더 받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패키지로 팔지 말고 그냥 따로 파워 트렁크 옵션을 하나 넣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이 스타일 옵션이 기아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단 1번은 이제 순차 점등 턴 시그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깜빡이가 물결처럼 두루룩 두루룩 이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웰컴 라이트 이런 건 별로 의미 없고, 그 다음에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고, 고급 우드 그레인 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고, 5번에 제일 중요한 거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지금 이 스타일 패키지의 가격이 147만원이에요. 솔직히 약간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K7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이 스타일 옵션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20, 30대 좀 젊은 사람들은 이 스타일 옵션이 들어간 차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요 스타일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싼 감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뭐 한 3년 4년 지나서 중고차로 되팔 때 충분히 가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147만원을 나중에 다 보장받는다는 확신은 제가 못 드리지만 최소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 스타일 패키지가 있는 차하고 없는 차하고 못해도 80에서 100만원 차이 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자면은 조금 가격 방어 면에서 봤을 때는 요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스타일까지 세 가지를 추가해서 3,883만원 정도의 노블레스 등급을 뽑으시는 게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아의 K8을 과연 우리가 3년 뒤에 중고차로 사면은 얼마쯤에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신차로 K8을 뽑는다고 했을 때 어떤 옵션들을 넣어야지 나중에 가격 방어가 잘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파이자였습니다.